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웹디자인 기능사 2-2번 역사박물관 컨텐츠 부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 레이아웃 한번 보고 와주시면 되고 2-1번 레이아웃 스타일과 그 다음에 2-2번 레이아웃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0에 400 200에 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보시면 이미지 정, 그 다음 푸터는 100입니다. 이미지 정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푸터의 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잠시 CSS를 좀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같은 경우에 100으로 좀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같은 경우에는 VH가 아니라 제가 임의로 한 800픽셀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랩이 800이라면은 전체가 800, 푸터 값을 100픽셀 빼게 되면 여기 위쪽 부분, 탑 부분은 700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 값을 700픽셀로 좀 바꿔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로 다시 와서 이제 컨텐츠 부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요 디자인 스타일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랩이라고 이렇게 마크업을 했고, 그 다음 탑과 푸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쵸? 그래서 랩을 하이가 800으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푸터 100, 그러면 위쪽 탑 부분은 700으로 작업이 되어 있죠. 헤더 부분 태그 넣어보도록 할게요. 헤더에는 로고와 메뉴가 있습니다. 자, 헤더 H1, A 태그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알트 값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메뉴 부분 가도록 할게요. 내비, UL, LI. 자, 1차 메뉴 먼저 작업을 해주고, 박물관, 1차 메뉴, 이제 두 번째 메뉴, 세 번째 메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1차 메뉴에서 첫 번째 메뉴에 2차 메뉴부터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2차 UL, 클래스 서브라고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좀 더 작업하기 수월하도록 작업해 줄게요. 해서 시험 문제 보시면은 메뉴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메뉴 형태가 중요해요. 자, 1차 메뉴가 있고, 이 1차 메뉴 박물관 소개 안에 2차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스가 큰 박스 안에 2차 박스가 있어야 되는 형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닫는 LI가 UL을 꼭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LI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엔터에서 컨트롤 V. 그 다음 이제 1차 메뉴에 두 번째 메뉴 넣어주시고 내용을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항상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헤더 부분 마크업은 다 끝이 났고, 자, 항상 시험 문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때 로고 같은 경우에는 190에 45픽셀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벌과 로고명이 포함된 완전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제공한 상태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CSS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고 라이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헤더에 맞는 CSS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헤더에 먼저 색상을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없지만 헤더 같은 경우에는 샵 A77B56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BG 색이 바뀌겠죠? 요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헤더에서 패딩을 안쪽 영역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위쪽 아래쪽 양옆 요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요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로고 아래쪽에 내비가 있는데 내비와 로고 사이 간격을 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H1과 내비 형제지간에서는 띄워주실 때 마진으로 띄워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헤더에 있는 H1 불러서 마진 바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고 또 확인.
자, 그 다음에 메뉴 작업해 볼게요.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겁니다. 지금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글자에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는데 그 손가락이 바뀌는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고 싶기 때문에 A에게 영역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내비에 있는 ULLI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그 다음 백그라운드 글자 색을 흰색, 그리고 안쪽 여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너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블락으로 바꿔주시고 넣어주시면 되고 꺽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직계 자식을 선택할 때는 꺽쇠가 꼭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은지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도 한번 효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비에 있는 ULLI에게 호버 했을 때 자식인 A의 색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그러면 마우스 호버했을 때 색이 바뀌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호버를 A에게 막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할 수 있지만 이 해당 메뉴의 2차 메뉴에 마우스 호버했을 때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죠. 자, 지금 LI에게 호버했을 때는 2차 메뉴에 마우스로 호버했을 때 해당 1차 메뉴가 호버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콤마 A에게 콤마 하셔가지고 포커스가 갔을 때 포커스가 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마우스를 안 쓰시는 분들은 탭키로 이동을 해요. 자, 탭 그럼 색이 바뀌게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콤마 해서 내비에 있는 ULLI A의 포커스가 갔을 때 이때도 백그라운드 색을 바꿔라, 호버 효과가 들어가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확인, 탭 요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탭 했을 때는 당연히 색이 빠지는 게 맞아요. 탭 포커스, 여기 포커스인데 포커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jQuery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콤마 하나 해주고 이 마지막에 있는 ULLI 이 작업은 나중에 jQuery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요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키보드로 포커스를 이동했을 때 요거는 jQuery에서 키보드 이벤트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메뉴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메뉴 제가 서브라고 일부러 이름을 지어놨죠. LI의 A. 자, A 인라인 요소니까 위드 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락 바꿔주시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샵 FFF 패딩은 10픽셀에 20픽셀 이렇게 작업해 놓고 그 다음 2차 메뉴도 마우스 호버 했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 넣어 주셔야겠죠. 호버. 자, 콤마 포커스도 한 방에 쓰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샵 DDBC7 여러분들 메인 컬러 이런 거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호버 효과 잘 들어가고 있고 탭 이동했을 때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오케이, 다 됐으면은 자, 잠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서브 메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나열이 되면 돼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거와 똑같죠? 자,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서브에 가셔가지고 서브를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숨겨놓고 나중에 스크립트로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서브가 스르르륵 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분 가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된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갤러리, 그 다음에 뭐 바로가기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컨텐츠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영역 먼저 이제 크게 세 군데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콘 1, 콘 2, 콘 3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뭐 DIV를 하든 아티클을 하든 여러분들 다 괜찮아요. 자, 아티클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래스 콘 1. 자, 제목은 H2 공지사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테이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TD 게시글 TD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TH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TD를 하게 되면은 클래스명을 또 하나 지워 주셔야 되는 그런 또 뭐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TH라고 해놓으면은 그냥 CSS 작업에서 바로 그냥 TH 이렇게 불러줘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스타일을 지정하셔가지고 태그 쓰는 방식, CSS 쓰는 방식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첫 번째 게시글을 클릭했을 때는 이제 팝업 창이 떠야 되기 때문에 제가 클래스명을 pp라고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시글,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게시글 4개를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써놨고 바로 CSS 가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겠습니다. 컨텐츠 부분이고요. 컨텐츠 부분 색상 살짝 잡아놓도록 할게요. 샵 22EDD BC7 패딩 안쪽으로 여백을 좀 넣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콘1 우리 콘1 부분을 좀 제목 부분 H2를 잡아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120픽셀 컬러 흰색 글자를 위드 120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폰트 사이즈를 18 그 다음에 패딩도 넣어주겠습니다. 안쪽 여백이죠. 이때 위아래 10픽셀 양옆은 넣지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백그라운드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보더 레디우스 이제 왼쪽 윗부분 오른쪽 윗부분 오른쪽 아랫부분은 0, 왼쪽 아랫부분도 0 이런 식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줬고요. 괜찮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작업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 위쪽에 라인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폰 1에 있는 테이블을 불러서 보더 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픽셀 솔리드 샵 A7B56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 표를 여러분들 마음껏 꾸며주셔도 아주 좋아요. 보더 바텀 1픽셀 솔리드 샵 334 항상 CSS를 쓰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더 값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TR에 저는 NTH 차일드 EN 2배수가 되는 짝수 번째인 TR 줄들을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넣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괜찮은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지금 TH와 T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H에 있는 기본 CSS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기본 값이기 때문에 자, 폰 1에 있는 테이블에 TH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영역 TH에 A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블락 영역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뭐 패딩을 넣어 주셔도 좋아요. 뭐 10픽셀 그럼 사방으로 10픽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좋은데 혹시나 텍스트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줄임표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너비를 지정을 합니다. 위드값 뭐 230픽셀 요거 그냥 임의로 지어봤어요. 혹시나 넘치고 있는 부분을 숨겨라. 위드값 넣어놓고 백그라운드로 영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영역 확인. 오케이 괜찮네 할 수도 있고 혹시나 더 넓게 하고 싶으면 넓게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300으로 해놨고 그리고 나서 이 글자가 넘칠 수 있겠죠. 지금 제 내용에는 넘치는 텍스트가 없긴 한데 이렇게 넘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텍스트가 넘치면 두 줄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줄바꿈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CSS는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이라고 써주시면 줄바꿈이 안 되고요. 그럼 글줄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넘치는 것을 숨기는 overflow, hidden 흘러 넘치는 것을 숨겨라 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점점점 처리까지 텍스트 overflow, ellipsis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삐지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CSS를 좀 넣어봤습니다. 이거 외적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들 마음껏 넣어주셔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했고 이제 공지사항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 갤러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거의 동일해요. 그쵸? H2로 갤러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룡 전시의 과거 SF관 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로 가서 아래쪽에 아티클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뭐 콘2 그리고 H2 해서 갤러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갤러리 이미지가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ULLI로 작업을 할게요. 당연히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꼭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P 클래스 뭐 포토 바로 이미지를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그냥 그러면 편하게 이미지를 바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복잡한 태그와 CSS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P 태그 요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갤러리 이미지가 지금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콘 2에 가서 콘 1에 있는 H2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콘 2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그러면 똑같은 스타일의 H2가 만들어지죠.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콘 2에게 마진 탑을 주셔도 되고 콘 1에게 마진 바텀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콘 2에게 마진 탑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20픽셀 이 정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ULLI 되어 있는데 UL은 블락 요소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는 보더 값을 똑같이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콘 2에 있는 UL 불러서 보더 탑을 넣어줍니다. 요렇게. 그 다음 UL 안쪽에 여백을 좀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패딩을 넣어볼게요. 패딩 탑 20픽셀 안쪽 여백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떨어졌죠? 그 다음 LI를 나열하기 위해서 저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도록 할게요.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을 시켜줄 겁니다.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제각기이긴 한데 이 사이즈는 편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ULLI 이미지를 제가 불러서 위드와 하이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위드는 대략 한 150픽셀, 뭐 하이 값도 180픽셀. 그러면 당연히 이미지는 찌그러지게 될 겁니다. 비율이 안 맞죠? 이때 비율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오브젝트 빛이라는 게 있어요. 커버 해주시면 해당 영역에서 좀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 다음 이미지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미지와 글자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부모인 LI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오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LI와 LI가 있는데 여기가 비어있죠. 너비를 넣어주셔도 좋고 사이 간격을 넣어도 아주 좋아요. 만약 사이 간격을 넣고 싶으면 플렉스에 이제 연관된 CSS인 갭을 한번 넣어볼게요. 10픽셀. 그럼 사이 간격이 들어갈 거고 요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 되면 좋겠죠. 요것도 플렉스와 관련 있는 가운데 정렬 Justify Content Center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혹시나 이미지가 너무 크면은 좀 줄이거나 편하게 꾸며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제가 텍스트라고 써놨는데 요것도 꾸며주셔도 좋습니다. 자, UL에 텍스트 뭐 폰트 웨이트 볼드 그 다음에 또 살짝 이미지랑 띄워주고 싶어요 하면은 요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아주 좋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콘 2도 금방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콘 3을 한번 가볼 건데 똑같이 아티클 그리고 스타일은 갤러리와 동일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클래스 콘 3이라고 해줄 거고 여기에는 타이틀을 따로 넣지는 않을 거고 바로가기 링크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ULLI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ULLI. 요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 클릭할 수 있도록 A 태그. 그리고 아이콘. 자, 위에 있는 우리 갤러리 스타일과 거의 뭐 동일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P 클래스 똑같이 또 txt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콘2의 txt라고 CSS 선택자로 불러주시면 되고, 얘는 콘3에 있는 txt로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고, 또 CSS 작업하겠습니다. 스타일에 와서 거의 또 콘2와 거의 똑같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복사해서 해볼게요. 콘3으로 바꿔줄 거고요. 콘3은 H2가 없기 때문에 지워줄 거예요. 콘3에 UL 있고 보더 탑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콘3. 근데 이미지 사이즈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미지 사이즈를 저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냥 50에 50으로 한번 보고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죠? 지금 갭 부분이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갭을 한 20픽셀, 30픽셀 넣어주셔도 좋고, 이미지가 너무 작다 싶으면은 한 80픽셀, 80픽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도 좋겠죠? 6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갭을 살짝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콘3 같은 경우에는 콘2의 CSS를 활용해서 쓰지도 않고 복붙으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부분도 다 작업을 했어요. 자, 이제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마크업 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쵸? 클래스 S1. 저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BG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불러올 수도 있고 BG로도 불러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iv 클래스 텍스트 박스처럼 한번 모양을 만들어 줄 거고, 그 안에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꾸며 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꺽쇠 있죠? 요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태그로 인식해서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and lt 세미콜론 less than 뭐뭐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and gt greater tha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뭐보다 크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꺽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이미지는 총 3장. 그래서 li를 1장, 2장, 3장. 클래스명 바꿔주시고 내용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제 CS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슬라이드 형태예요. 먼저 영역부터 작업을 해서 BG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ULLI, 빨리 LI width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LI에게 width 100%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만큼 꽉 찰 거예요. UL 블락 요소, 그 위에 있는 슬라이드 width만큼 꽉 찰 수 있게 width 100%. 그 다음 하이 값이 아까 700픽셀이었죠? 700픽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각 LI의 BG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 자,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가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영역도 당연히 만들어줘야겠죠. li에게 A, 자식인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자, 하이가 100% 이렇게 써주시면은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변하죠. 자, 그 안에 있는 텍스트도 빨리 작업을 해볼게요. 자, li 안에 있는 텍스트 박스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부모인 LI에게 릴레이티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운데로 작업을 해볼까 해요. 배경색도 넣어주고 글자색도 잡아주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패딩 안쪽으로 20픽셀 보더 레디우스 20픽셀에 0 폰트 사이즈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H2이기 때문에 H2에게 뭐 다른 CSS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마진 바텀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또 확인. 요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나중에 이게 jQuery로 슬라이드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슬라이드 띈 UL이 공중에 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 UL에게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 놓도록 할 거고, 그럼 기준은 슬라이드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앱솔루트를 해놓은 이 UL에게 위치 값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위드 값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 탑 값이 마이너스 700픽셀 요렇게 써서 확인하시면 슬라이드 두 번째가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이 탑의 위치 값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 슬라이드 여기 창문이죠. 창문에게는 넘치는 슬라이드가 안 보이도록 오버플로우 히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푸터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푸터 한번 해볼게요. 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순서는 저는 이제 로고 1번, 패밀리 사이트 2번, 그 다음 3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근데 이때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 1번, 3번을 한번 플렉스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인덱스에 가서 이제 푸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아까 얘기했다시피 먼저 로고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P 클래스 F 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값, 역사 박물관,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때 옵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P 클래스 카피라이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혹시나 줄바꿈 하고 싶은 부분은 BR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고 CSS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글자가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글자 색상이 샵 33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G 색상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미리 푸터에게 글자 색을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상속이 돼서 이제 글자 카피라이트가 흰색으로 보여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셀렉트, 푸터에 있는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띄워준다 라고 얘기했었죠. 푸터에 있는 셀렉트를 불러서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놓고 기준은 부모에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또 위치는 탑에서 30, 라이트 40, 그 다음 위드 값, 하이 값 편하게 넣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요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셀렉트 박스 오른쪽에 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공중에 떴고, 이제 로고랑 카피 같은 경우에는 얘 공중에 떴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형제죠. 그러면 플렉스, 이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의 부모에게 플렉스를 주시면은 나열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주시고 다시 또 확인. 나열됐죠? 사이 간격 주고 싶으면은 갭 넣어주시면 됩니다. 갭 20픽셀 넣어주시고, 또 이제 수직 가운데 정렬하고 싶을 때는 플렉스에서 또 CSS 있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이거는 수직 가운데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 정렬할 때 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 푸터 안에서 패딩을 놓고 싶거나 하실 때 편하게 꾸며주셔도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팝업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가셔가지고 해당 div는 랩을 감싸고 있는 랩 div죠. 그래서 저는 이 안쪽에 팝업창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div 클래스 팝콘. 자,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팝업 창이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모달 레이어 팝업 뒤에 삐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업에 삐지를 넣어줄 거고 그 다음 컨텐츠 가운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용 넣어주도록 할게요. alt 값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내용 있으면은 뭐 태그, p 태그를 또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줄바꿈을 해서 내용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쓰는 방법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버튼 태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lose. 자, 요렇게 팝업창 작업을 해줄 거고 CSS 가도록 할게요. 자, 팝업 같은 경우에 먼저 삐지를 깔아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공중에 떠야 되기 때문에 absolute 탑 0, left 0, width 100%, 하이값 100% 꽉 채워줘야 되죠. 백그라운드 RGBA 0,0,0,5 Z인덱스 위로 꺼내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 자, 저장해 놓고 또 확인. 새로 고침. 오케이. 삐지 잘 깔려 있고요. 그 다음 팝콘. 팝업의 컨텐츠 팝콘 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너비 넣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요것도 팝업에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포지션 앱솔루트 탑에서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뭐 그 다음에 꾸며주고 싶은 부분들 편하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마진값도 넣었습니다. 버튼 태그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꾸며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팝업에게 앱솔루트를 해놨는데 부모인 랩에게 릴레이티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오케이. 자, 팝업은 이제 보여지면 안 되죠. 자, 디스플레이 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반응형을 조금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줄어들기보다는 이렇게 요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쵸? 싫으신 분들은 이 카피에게 위드 값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얘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냥 개발자 도구 띄워놓은 상태에서 화면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너비 조절이 확인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줄바꿈 여러분들 BR 태그 넣고 싶으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미리 또 폰트 사이즈를 살짝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드 값 없어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확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위드 값 넣어주셔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화면을 줄였을 때 반응이 안 되게 이 반응형까지 작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응형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화면을 줄여도 화면이 틀어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럼 밑으로까지 계속 반응이 되니까 이때 반응이 되지 않도록 1200 이하일 때는 스크롤바가 생기도록 써보도록 할게요. 랩에게 min width 최소 너비를 써줍니다. 1200 픽셀. 그럼 최소 너비가 1200이니까 1200 이하일 때는 스크롤이 생겨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속 반응을 하고 있죠? 이때 1200이 될 때 스크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 jQuery 가도록 할게요.